형태소는 가장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형태소 체크. 무슨 말이에요? 형태소가 변하면 단어의 뜻이 변합니다. 형태소가 변하면 단어의 뜻이 변한다고. 형태소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냐 없냐. 다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소는 자립이면서 실질이거나 자립이면서 형식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런데 자립이면서 실질일 수는 있어도 자립이면서 형식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의존이면서 실질일 수 있습니다. 의존이면서 형식일 수 있지. 그러니까 자립이면서 형식일 수는 없다. 그거 하나는 잘 기억해 두시라. 다음, 빨간색 펜이 있으면 위에다 써놓죠. 당연히 형태소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문장을 줄 겁니다. 문장 던져준 다음에 형태소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1단계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다음, 조사 찾아서 조사 따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동사, 형용사라고 하는 용언 찾아서 이 용언을 다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음, 복합어 찾아서요. 복합어에는 뭐 들어가더라? 합성어하고 복합어 들어가죠. 어근과 접사, 어디가 있니? 복합어 찾아서 어근과 접사로 구분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형태소 일단 다 찾는 거지. 찾아놓고 실질이냐 아니냐, 의존이냐 아니냐 이런 거 찾으면 되지. 밑으로 내려와서 문장 형태 보러 갈게요. 굳이 이 문제는 답까지 찾으러 가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은 꽃잎이 휘날렸다 라고 되어 있죠. 형태소 분석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끊어. 다음, 조사 찾아. 은, 이. 그 다음 누구 찾으라고? 동사, 형용사 찾아서 어간, 어미 나누라 그랬죠. 휘날렸다, 휘날리고, 휘날리면 휘날리니, 휘날리, 얻다. 요렇게겠죠? 그러면 휘날리고, 휘날리면 휘날리니, 요렇게 자르면 되겠지. 다음에 얻다, 얘네들 둘 다 어민데 이게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건가? 아니죠. 휘날리다 혼자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얻으로 나눠놔야지. 다음, 복합어 찾으러 가시면 되겠죠. 어근 접사. 오늘은 하나의 어근, 은, 꽃잎, 꽃잎 나누면 되죠. 휘날리였다는 휘날리다, 휘날리고, 마구라는 뜻의 접사죠. 그럼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지. 자, 다음. 위에다가 체크할게요. 자립 여부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냐, 어디가 있냐. 자립 여부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오늘 혼자 쓸 수 있고, 은, 없고, 꽃, 있고, 잎, 있고, 이. 조사 혼자 못 쓰죠? 휘날리다의 휘 혼자 못 쓰죠? 날리다 혼자 못 쓰지. 혼자 못 쓰고, 다 혼자 못 쓰지. 다음, 자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 오늘 뜻 있죠. 은, 조사, 없고, 꽃 있고, 잎 있고, 이 없지. 휘날리다에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죠. 날리다는 뜻이 있지. 얻다는 접사라서 뜻이 없네요. 다음, 나도 또 보러 가야겠지. 어절 단위로 끊어놓고 어절 단위로 끊어놓고 다음, 조사 찾으러 가야지. 조사 어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에서 도 하나 있지. 조사 또 있나? 없어. 다음, 동사, 형용사 찾아서 어간, 어미 구분하시면 되죠. 살다가, 살다가. 살다지, 살다. 살다, 살고, 살면 살. 보다, 보고, 보면, 보니, 보게, 보.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에다가 그렇다 하고 리을 따로 나눌 수가 있죠. 수도 있다, 있고, 있으면 있으니, 요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합성어 있나? 파생어 있나? 없죠. 그러면 또 다시 확인하러 갈게요. 나도 살펴보면서 자립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식에 따라서 좀 나눠볼게요. 살다, 혼자 못 쓰지. 다, 보다, 보면, 그럴, 혼자 못 쓰고, 그렇다, 리을, 혼자 못 쓰고, 수, 혼자 못 쓰고, 도, 혼자 못 쓰고, 있다, 전부 다 혼자 못 쓰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죠. 살다 있죠. 보다 있고 그렇다 있지. 수 의존 명사니까 뜻 있다고 봐야지. 수, 잇 얘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지. 다음 다도 형태소 구분하러 갈게요. 어절 단위로 끊어 놓고요. 조사은 아직 도 많이 춥니. 이는 조사는 아니지. 접사니까요. 그곳 동사 형용사 찾으러 갈까요? 많다, 많고, 많이, 많이, 춥니.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겠지. 합성어, 파생어 있나? 그곳에서의 그곳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자립 유무에 따라서 혼자 쓸 수 있냐 없냐 이거지. 그, 곳 은 안 되죠. 아직 돼. 도 많다의 만 혼자 쓰지는 못하지. 이 춥니 혼자 쓰지는 못하죠. 다음 실질적 의미가 있냐 없냐지. 그 곳은 아직 또 만 춥 얘네들이 실질 형태소지. 나머지는 의존 형태 나머지는 의존 형태소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정답 3번. 나의 살과 잇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한다. 맞아.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는 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뭐라고? 의존 형태소입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실질적인 뜻이 있으면서 혼자 쓰지 못하는 거니까. 다음 2번 보러 갈게요. 다음을 바탕으로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저 먹을 수가 있어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죠. 단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and 자립성이 있는 말 그런 애들을 단어라고 하죠. 다음 더하기 누구 그 말에 쉽게 붙여 쓰는 말. 걔까지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에 붙여 쓰는 말 너무 길죠? 두 글자로 줄였으면은 조사지.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 취급해 줍니다. 단어를 구조로 분석할 때 각 형성의 각 단계에서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체크.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예를 들어서 큰 부리 새는요. 어떻게 나눌 거야? 큰 부리 새. 이렇게 나눠 놓을 겁니다. 큰 부리 새. 끊어. 그리고 큰 부리는 다시 큰 부리.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나눴어? 큰 부리 새. 이렇게 한 번 나눴지. 처음에. 이렇게 처음 나누는 걸 직접 구성 요소. 큰 부리, 큰과 부리. 크는 다시 크의 니은 셋 이상의 형태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고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판단합니다. 위에다가 쓸 거예요. 큰 부리 새. 나눠 어떻게? 큰 부리 새. 큰 부리는 다시 큰 부리. 크는 다시 크, 니은 요렇게 나눠 놓을 거라고. 큰 부리 새 직접 구성 요소는 누구예요? 큰 부리 새. 이렇죠. 큰 부리는 뜻이 있나? 뜻이 있지. 실질적 의미는요. 있단 얘기지. 자립성도 있고. 새는 실질적 의미 있고 자립 있지. 그러면 큰 부리 옆에다가 쓰죠. 어근이라고. 새도 어근이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큰 부리 새는 합성어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고. 밑으로 내려가죠. 뭐야?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거 보러 갈게요. 눈높이는 처음에 어떻게 나눌 거예요? 눈높이, 눈, 어근, 높이, 어근, 어근 결합했으니까 합성어입니다. 물론 높이는 높다의 높 더하기 접사 이가 붙어서 높이는 파생어지. 하지만 눈높이는 합성어다. 팥죽집은요. 팥죽 집이죠. 팥죽 어근, 집 어근.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팥죽 어근 집이니까 합성어다. 맞지? 미닫이는 뭐예요? 미닫다 더하기 이지. 미닫다 밀고 닫다 어근이죠. 이는 접사지.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미닫과 접사 이이므로 파생어입니다. 맞는 얘기지. 겉넓이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겉 넓이지. 어근 겉과 넓이 어근. 어근 겉과 어근 넓이가 붙었으니까 합성어다. 장대 높이 뛰기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이렇게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야지. 장대 높이보다는 장대 높이 뛰기. 이게 의미상 맞는 말이지. 장대 어근인 장대 높이 어근인 장대와 어근인 높이 뛰기. 요렇게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나누면 되겠죠. 이 장대 높이 뛰기는 조금 특이하죠. 나누어 보면 어떻게 나눠 놓을 거야? 장대 높이 뛰기. 높이 뛰기는 어떻게 나눠 놓을 거예요? 높이 뛰기. 높이는 다시 높이. 뛰기는 뛰기. 이렇게 나눠 놓을 거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높이 뛰기는 파생어. 높이하고 뛰기는 파생어. 다음 높이 뛰기는 합성어. 장대 단일어. 장대 높이 뛰기 합성어. 요렇게 오는 거겠죠. 됐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번 보러 가죠. 다음을 바탕으로 접사에 대해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사 확인하러 갑시다. 접두사와 접미사는 다양한 품사의 어근에 결합해 파생어를 형성합니다. 아, 맞아. 파생어라는 건 어근 더하기 접미사 혹은 접두사 더하기 어근. 그래서 파생어다. 접두사는 어근에 어휘적 의미를 더해주는 경우가 많고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가 품사를 결정해주지 않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죠? 뭐라고? 품사는 뒤에 있는 애들이 결정해줍니다.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접미사는 파생 과정에서 어근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접미사는 뭐라고?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품사 변화가 가능하다. 품사를 변화시킨다가 아니라 변화시킬 때가 있다. 그 정도죠. 밑으로 내려가죠. 덧저고리, 덧접사, 저고리, 어근. 덧대다, 덧접사, 대다, 어근. 접두사 덧은 무슨 뜻이에요? 명사에도 결합을 하고 저고리 명사. 동사에도 결합하는구나. 대다, 동사. 맞는 이야기네. 1번 오케이. 군말은요. 군, 접사, 말, 어근. 군살, 군, 접사, 살, 어근. 접두사 군은 말인데 어떤 말? 쓸데없는 말. 살인데 어떤 살? 쓸데없는 살. 쓸데없는이라는 어휘적 의미의 어근을 더해주는구나. 괜찮죠. 잠꾸러기는 잠꾸러기. 욕심, 꾸러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근의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을 하면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집니다. 확인할까요? 잠, 명사.
잠꾸러기 명사. 욕심 명사. 욕심꾸러기 명사. 단어 품사 바꾸지 않았네. 정답 3번. 틀린 거 찾기니까. 4번. 늦추다는요. 늦다의 추, 낮다의 추 요렇게 불렀죠. 늦다 형용사. 늦추다 늦게 만드는 거지. 늦게 만든다고 사동의 의미. 그러면 늦다 형용사, 늦추다 동사. 낮다 형용사, 낮추다 낮게 만들다. 그러니까 사동. 추는 어근 늦과 낮에 사동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맞지? 풋과일, 풋 접사, 과일, 어근, 헛디디다, 헛디디다. 접두사 풋과 헛이 어근에 결합해도 파생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는군. 과일 명사, 풋과일 명사. 디디다 동사, 헛디디다 동사. 품사 안 바꾸죠. 그러니까 5번 괜찮지. 위로 잠깐 올려서 요 정도는 하나 보고 가죠. 여기 볼게요. 어디 체크할 거냐면 접두사는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접두사는 품사를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라고 해놨는데 거의 예외적으로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 자 마르다 있죠. 마르다. 피가 마르다. 강이 마르다 하면 이거 동사야. 그런데 깡마르다 할 때처럼 강 이런 말 붙여주기도 하죠. 강마르다 이건 형용사야. 그래서 접두사 중에서도 품사 바꾸는 애 하면은 항상 얘를 예로 듭니다. 이거 이외에도 거의 없고 이렇게. 밑으로 또 내려가도록 하죠.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합성어는 뭐였었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을 합성어라고 하죠.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눕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 관형사, 부사, 용언의 관형사형 더하기 명사와 같이 어근을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말의 단어 배열과 일반적으로 같은 거고, 다음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 명사. 무슨 말이냐? 바로 붙는다고.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 더하기 용언의 어간.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이러한 결합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들이 배열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어긋난 합성어를 가리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옆에다가 예를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뭐 있냐면 부사 더하기 명사. 얘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척박사 이런 애들. 다음을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사례로 말해 봅시다. 곧 부사, 잘 부사. 부사와 부사가 결합을 하면 비통사가 아니라 통사죠. 틀린 건 1번이지. 새 신랑은요, 새 더하기 신랑, 새 관형사. 그렇지. 신랑 명사.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꾸미려고 있는 애들이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괜찮지. 덮밥은요, 덮다 더하기 밥이죠. 덮다 덮고 덮으면 용언의 어간, 밥, 명사. 중간에 연결 어미가 없죠? 중간에 연결 어미 없으면 비통사적 합성어. 맞지? 이른바 뭐 더하기 뭐예요? 이르다 더하기 바야. 그런데 어떻게? 이른바 꾸며주기 위해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첨가가 됐죠. 용언의 관형사형 괜찮아. 이른 명사의 구성을 보이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맞지? 굶주리다는요. 굶다 더하기 줄이다. 굶다의 굶, 줄이다의 줄이.
용언의 어간, 굼과 용언의 어간, 줄이다. 역시 중간에 연결 어미가 없죠? 그러니까 비동사적 합성어입니다. 5번 맞는 얘기. 틀린 건 1번. 됐을까요? 옆에 5번 보러 갈게요. 기억 보러 갑시다. 형태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형태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능은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쓸 때 다르게 쓴다. 다르게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주격조사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이, 가, 깨서, 에서 있지. 어떨 때는 이를 쓰고 어떨 때는 가를 쓴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이와 가는 문법적 기능은 같아. 하지만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에는 이, 모음일 때에는 가가 사용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체언의 끝소리가. 즉 이나 가가 쓰일 앞에 오는 이 체언이 얘가 요 끝에 글자가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면 이, 책, 이, 모음으로 끝나면 네, 가가 씁니다. 어떤 이 형태는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혹은 앞에 오는 어감의 모음이 아, 오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는 의문론적 조건을 따집니다. 자음이냐 모음이냐 아, 오냐 아니냐 의문론적 조건. 이러한 의문론적 조건에 해당되는 걸 의문론적 이형태. 의문론적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해서 교체가 실현되는 데도 있는데 이때는 형태론적 이형태 앞에 오는 말의 형태가 교체에 실현되는 이형태입니다. 얘네들은 굳이 따지면 문법적 이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의문론적 이 형태가 아닌 거 찾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책을 읽는다. 나무를 읽는다. 왜요?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문법론적 이 형태지. 맞아. 의문론적 이 형태죠. 다음, 나는 영화를 보았다. 어제는 날씨가 굳었다. at과 ot은 둘 다 어떤 기능을 해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at이나 ot을 쓰는데 언제 at을 쓴다? 어간이 o아이면 at, 오아 이외에 우니까 엇. 그러니까 얘도 의문문적 이 형태 맞지. 3번 도착하여서 연락을 해라. 여기에서의 도착하여서는 일단 기다려.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여서 아서 왠지 비슷한 애인 것 같은데 도착하여서에서의 이 여서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뭐뭐 한 뒤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뒤에 오는, 앞에 오는 이 모으다라는 행위를 뒤에 한다 라고 하는 행위의 선행 조건으로 보는 거지.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말인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하여서 한 다음에 모아서 모은 다음에 같은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선후 관계. 그래서 3번. 오히려 얘네들은 의문론적 이 형태가 아니다.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늑대와 내것과, 여기에서의 와, 과는 뭐예요? 접속조사죠? 접속조사.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면 와, 자음으로 끝나면 과. 의문론적 이 형태 맞지.
다음 아라, 어라 얘네는 뭐예요? 명령형 종결어미죠. 명령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인데 앞에가 아, 오면 아라, 아오 이외이면 어라. 그러니까 의문론적 이 형태 맞지. 틀린 건 3번. 자음 모음이냐 아오 이외냐 아오냐 그런 걸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번까지 있죠. 자, 살펴보러 갑시다. 단어입니까? 네. 둘 이상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 아니요의 올말은 뭐예요? 단일어지.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 찾으면 되죠. 가에 들어갈 말은 단일어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요? 단일어. 단일어는 뭘 단일어라고 한다고?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거. 구름, 하늘, 나비, 나무. 강물은 강물이죠. 5번 탈락. 다음 또 위로 옵시다. 그러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복합어. 복합어는 뭐하고 뭐로 나누지? 파생어하고 합생어, 합성어로 나누죠. 어근과 접사의 형태가 결합인가요? 네. 파생어. 그러면은 아니요니까 나에 올 말은 파생어 아니면 합성어지. 그러면 나에 들어올 말은 합성어. 내려옵시다. 나 옆에다가 합성어. 합성어는 뭐가 합성어? 어근 어근이 결합하면 합성어. 돌 다리 오케이. 논밭 오케이. 일찍 이 파생어네 탈락. 곳곳 합격. 하얗다 색 오케이. 합성어. 다음 또 위로 올라옵시다. 파생어는 접두 파생어와 전미 파생어죠. 접사가 뒤에 결합한 형태인가요? 라, 네. 그러면 전미 파생어. 굳이 그림처럼 그리면 어근 접사 동그라미 세모. 아니요. 그러면 접두 파생어. 접사 더하기 어근 세모 동그라미. 그렇게 되어 있나 보는 거지. 민문이는 민문이 맨손 군 식구 힘 세다 어근 어근이죠. 밤낮 어근 어근이지. 어쨌든 5번 탈락. 다가 뭐였었다고? 접두 파생어. 오케이. 다음 라는 전미 파생어 어디가 있을까? 세모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세모. 요거 찾으러 가면 되죠. 높푸르다 높다 푸르다 합성어. 정 어근 뭐뭐답다. 슬기 높다 놀다 이 넓다 이 요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니까 전부 다 맞는 이야기는 몇 번? 2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일단 정지.